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조금은 어려웠던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전기 에너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 전기 에너지를 공부하는 것이 각각의 개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연결도 해야 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핵에너지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기에너지를 공부할 때보다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은요, 핵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다음 강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핵에너지 중에 핵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 해시태그 확인해 봐야겠죠. 해시태그 첫 번째는요, 이런 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태양 에너지라는 것이요. 우리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현상들을 또 많은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이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역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사진 만나보면서요.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공부 조금 마음 놓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지금 이 사진은요. 반칙이에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요.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아마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도대체 이 사진은 어떠한 용어를 가지고 또 어떠한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우리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 그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해시태그 첫 번째 태양 에너지의 생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정말 많은 에너지를 보고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이어갔었죠. 자, 그럼 오늘은 간단히 그 부분을 리뷰하면서 우리 오늘 핵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핵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학교 때도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리고 기준면에서 일정 부분 높이에 있는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용어를 바꿉시다 라고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역학적 에너지의 종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부했던 것이 바로 화학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였죠.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정말 많이 공부했던 개념이 바로 화학 에너지였어요. 선생님 언제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바로 생산자, 맞아요. 광합성을 하는 바로 생물이었잖아요. 이 광합성하는 생물들은요, 빛에너지 받아요. 그래서 생물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유기물의 형태였어요. 라는 것을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그때 그 유기물이라는 것이 바로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였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도 보시면 열에 의한 에너지,
열 에너지 우리 이거 가지고 조리도 하고요. 난방도 해요. 이런 얘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빛에 의한 에너지 우리 지금 광합성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빛 에너지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전류에 의해 열을 내거나 혹은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를 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그렇죠. 발전이라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거냐?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핵에너지입니다. 자, 우리가 정의만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원자핵이 분열할 수 있대요. 좋아요. 두 번째는요, 융합할 수도 있대요. 그럼 원자핵이라는 것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면서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요, 핵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 핵에너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선생님이랑 한번 우리 친구들 발전의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발전을 공부했던 거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이 그림을 짠 하고 보여줄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그림 기억이 날까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우리 친구들에게 스치듯이 얘기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이거 핵발전이에요.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냐면 바로 여기 핵에너지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에너지를 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었고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핵 발전이었죠. 그때 우리가 이 핵 에너지라는 것을요. 핵 분열이라는 하나의 핵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얘기했었는데 오늘은요. 이 핵 에너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핵 에너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 분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핵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핵 발전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핵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핵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핵 에너지라는 게 앞에서는 정의를 들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핵이라는 것이 분열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핵 분열이군요. 좋아요. 또 하나는요. 핵 융합이래요. 핵이 합쳐지거나 융합하거나 그런 핵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핵 에너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핵 분열이라는 것과 핵 융합이라는 것이 지금 핵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개념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 생소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정확한 정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핵 분열부터 한번 보면 먼저 이름을 듣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선생님, 핵이라는 것이 분열하는 건가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핵분열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면 무거운 원자핵이 있어요. 이 무거운 원자핵이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핵분열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반대도 있겠죠. 이번에는요. 핵융합이에요. 핵융합이라는 것은요.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요. 핵융합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핵 분열과 핵 융합이라는 것을 같은 핵 반응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은요. 핵 분열, 핵 융합 구분하지 않고 핵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핵 분열도 핵 융합도 바로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요. 질량의 결손이 오게 돼요. 즉 반드시 전체의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것을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말 그대로 질량이 감소한대요.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라는 것이 아주 소량이지만 결손이 일어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요. 질량 결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 조금 멋있게 기호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질량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M,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역학적 시스템 배울 때도 변화량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본 적이 있어요. 델타. 그래서 이 델타라는 건 앞으로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질량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걸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했고 델타 M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이거는 질량 결손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 이런 핵분열, 핵융합, 어쨌든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질량 결손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 뭔가 좀 이상해요. 선생님, 우리 에너지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우리 에너지 얘기하기로 하다가 왜 선생님은 질량 이야기를 하시나요? 도대체 이 에너지와 질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선생님이 지금 에너지 얘기하다가 질량 이야기를 하는 걸까? 지금부터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이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은요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대요. 또 반대 에너지라는 것이요. 물질의 질량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과 에너지는 동등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와 동등해요. 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이요.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대요. 에너지라는 것이 물질의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선생님이 에너지 얘기하다가 질량 이야기 하시나 하셨더니 이 둘 사이에 이 관계가 있군요 라고 우리 친구들은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이 그냥 에너지로 바로 바뀌나 봤더니 어떻게 얼마만큼의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살펴봤더니요.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로 변환될 때 그 양이요.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광속이 뭔가요? 네, 여기에 보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우리는 광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친구도 그냥 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린 초속 30만 킬로미터 굉장히 큰 값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량 값이요. 아주 작아도 광속이라는 값이 너무 커서 근데 심지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 막대한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이해가 되었다면 우리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래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핵반응이 일어날 때 선생님 핵분열이 일어나든 핵융합이 일어나든 선생님 질량 결손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뭐 배웠어요? 질량이랑 에너지랑 동등합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핵반응이 일어나요. 그때 핵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지금 질량 결손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출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핵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 발생하는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뭐가 방출된다? 핵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군요 라고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보시면 여기 선생님 질량 결손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핵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왜 에너지 얘기하다가 질량 결손을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를요, 처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이 얘기 언제 했다고 자꾸 앞에서부터 우리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조금 시간을 더 많이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1단원 공부할 때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했냐면 저 밤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별 얘기하면서 이 별도요 태어나기도 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이 별의 탄생 공부하면서 이 별이라는 것은 성운,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그 성운이었죠. 그 성운 중에서도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았던 그 부분에 중력 수축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밀도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원시별을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원시별을 형성해서 계속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온도 우리 친구들 암기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그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해요. 이 얘기 했었다고요. 선생님 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 주계열성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때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하게 되면 안정한 별의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주계열성입니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단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융합 반응 들어가 있다고요. 이때 누구를 재료로 했었냐면 수소라는 것이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면서 결국 막대한 에너지를 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선생님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할 때 질량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친구들 이 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선생님 그때 배운 게 지금 이 내용과 연결되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보다 이 손실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얘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태양 에너지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봤더니 고온, 고압 상태인 태양의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요. 누가 될 거냐면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이요. 정말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봤더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보를 쏙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여기 보니까 4.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4.003, 지금 0.029만큼 질량 결손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질량 결손이 일어났어요. 그럼 선생님 그 질량 결손에 뭐를 곱한 것만큼? 그렇죠.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 맞나요? 라고 하면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질량 결손이 생기게 되면 그때 에너지가 방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태양 에너지의 생성, 특히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번 보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게 되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질량 결손, 아주 작은 양이지만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 모든 양이 지구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일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바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아주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 수소 원자핵이라는 건 그려보면 양성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헬륨 원자핵이라는 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 2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냥 읽은 것들은 우리 친구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핵융합 발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핵에너지를 공부하면서 핵융합도 있고 핵분열도 있어요. 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이 핵융합이요. 핵분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 에너지 잘 개발하면 우리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값이 일단 싼 원료래요. 그리고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것들로 만들게 되니까 방사성 물질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인가 봤더니 일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맞아요. 대단히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 제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태양 에너지의 생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은요,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대요.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원자핵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 그러면 무거운 원자핵이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진대요. 우리 이것을 그렇죠. 핵 분열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되는 거 있었죠.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한대요. 그래서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핵융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핵분열, 핵융합,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선생님이 뭐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질량, 결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봤더니 핵분열이나 핵융합 과정에서 감소하는 질량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질량 결손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질량 결손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으니까요. 5번 보면 태양 중심부에서는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질량 결손이 발생한 만큼 그렇죠. 바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요.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했다면 태양 에너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 분열 과정에서는요. 전체 질량이 감소하고 두 번째는 핵융합 과정에서는요. 전체 질량이 증가한다? 근데 선생님이 핵 분열, 핵 융합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는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1개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질량 결손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핵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질량 결손이 지금 요만큼이래요. 근데 방출된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 에너지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질량 결손에 그렇죠. 광속의 제곱을 곱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기호로 적어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 이거 뭐라고 해요?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핵융합 반응, 그렇죠.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수소 핵융합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 질량을 봤더니 선생님 질량 결손이 나타나네요. 맞아요.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방출됩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륨 핵융합 과정이다? 지금 뭐가
합쳐지고 뭐가 융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수소 원자액이거든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중성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이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거죠. 지금 수소 원자액이라는 것은 양성자 4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헬륨 원자액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중성자 2개가 생기는 것이니까 중성자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보기. 수소 원자액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액 1개의 질량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수소 원자액의 질량이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소 원자액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액 1개의 질량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야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가 돼서요. 우리 친구들 정답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수소 핵융합 반응 낯설지만 실제로 보면요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질량 결손이 생기는구나,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라는 부분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시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앞에서는 우리가 그림으로 줬다면 지금은요 그냥 글자로 준 거예요. 수소가 헬륨이 됩니다. 4개의 수소 원자액이 반응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액 되고 있어요. 그 말은 A가 B보다 질량이 커서 반응이 진행될 때 그렇죠, 질량 결손이 생길 거고요. 그때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될 겁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지금 문제 먼저 보시면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보면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작다? 근데 우리 앞에서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큽니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될 때 질량 결손이 생겼다고요. 그죠? 그런데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작다? 그럼 안 되겠죠. 그 다음 지금 헬륨에 포함된 중성자는 2개입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거예요. 헬륨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표시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저런 표시를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성자 2개 맞는 얘기네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헬륨 원자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먼저 해시태그 첫 번째 태양 에너지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공부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로 오게 되겠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가 바로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해시태그 두 번째에서는 이런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통합과학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선생님 그거 우리 몇 강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거 우리 공부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나오게 될 테니까 선생님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 많은 내용 중에 태양 에너지가 정말 주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양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전환되는가?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 전환되는 거 우리 친구들 뭐 알고 있어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하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알아요. 광합성 아닌가요? 맞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항상 광합성이에요. 빛에너지 받아서 생물이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유기물의 형태였잖아요. 즉 태양 에너지가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뭐 있는가 봤더니 바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바람을 뭐라고 공부했냐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흐름, 공기의 흐름입니다. 우리 그것을요 바람이라고 공부했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왜 기압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지표면이 차등 과열되어 어딘가는 굉장히 뜨겁고 어딘가는 그것보다 다소 온도가 낮아서 얘네 기압이 달라지게 되면서 결국 바람이 불게 되는 거니까 역시 여기에도 태양 에너지가 공기의 이동을 만들었죠.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람이요, 바다 위에서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태양 에너지가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것이 해수의 흐름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그거 해류예요 라고 해서 해류도요 정말 자세히 공부를 했다고요. 우리가 대기대순환 그리고 해류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증발이 일어나고요. 은결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 역시 태양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보시면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1번, 2번, 3번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화석 연료는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게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화석 연료라는 게 뭐였어요? 화석 연료라는 거 일단 뭐가 있었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였다고요. 즉 지질시대에 살던 생물이요. 그 생물의 유해 같은 것들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열도 받고 압력을 받으면서 변화돼서 결국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생물의 유해라는 건 우리 광합성 통해서 태양에너지가 그렇죠. 화학에너지로 바뀌었고 그것이 묻혀서 결국 화석 연료가 되었다는 거니까 이 화석 연료 역시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는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근원이 되는 태양 에너지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위도별로 어떻게 태양 에너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태양 에너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위도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죠. 받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은데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것보다 작아서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인 상태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게 되면요. 그때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서 그때는 에너지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위도 생각하면은 더워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저위도죠. 저위도 생각하면 더워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그럼 여기 에너지가 계속 남으니까 그냥 더운 거 말고 점점 계속 더워지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친구들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기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누가? 그렇죠. 대기와 해수가 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고위도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기 대순환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해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게 되면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게 됩니다. 라는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어서 이러한 순환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태양 에너지의 전환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화석 연료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금 더 자세히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석 연료도요. 역시 이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에요. 우리 대부분 우리 지구의 이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 에너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요. 화석 연료래요. 즉 화석 연료의 근원 역시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바로 한 번에 이해가 될까요? 그럼 화석 연료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퇴적되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환을 이루었길래 우리가 화석 연료가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석탄과 석유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요. 석탄은요. 지질시대의 식물이래요. 우리 친구들 식물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좀 주시고 여기에서 식물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식물이요. 땅속에 묻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결국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식물이라는 것은 광합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할 거고 유기물을 생성하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 열도 받고 압력도 받으면 생성되는 것이
석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화석 연료 석탄 역시도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종류 더 볼게요. 우리 같이 봤던 것은요, 석유예요, 석유. 자, 그럼 이 석유도요, 우리 친구들이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건 지질시대의 플랑크톤, 특별히 여기 바다 생물의 사체래요. 이런 것들이 바다나 호수에 묻힌 후에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생성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거 역시 태양에너지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화석 연료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 태양에너지구나 라는 거 같이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런 화석 연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화석 연료예요. 이 화석 연료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화석 연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화석 연료가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화석 연료는요,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한정된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화석 연료 사용할 수 없어요 라는 거잖아요. 또 그런 자원 고갈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얘를 연소시키고 나면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이 됐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공부할 때 우리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요, 온실효과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했었다고요.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신재생 에너지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다면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태양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지질시대에 살았던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래요. 바다 생물의 사체가 바다나 호수에 묻힌 후 오랜 시간 동안 열과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압력, 열과 압력을 받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바다 생물의 사체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석유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라고 하면 석탄, 그 다음에 여기 바다 생물의 사체가 바다나 호수에 묻힌 다음에 열과 압력을 받으면 생성되는 것이 석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친환경적이며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통틀어서 우리 이런 에너지 개발해야 돼요.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친구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요, 식물에 흡수되어서 무엇을 통해 무엇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그럼 식물 얘기하면 광합성 얘기하는 거고,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에너지 받아서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하신다면 식물에 흡수되어서 결국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에너지는요,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요? 바람을 일으킨다? 공기가 이동하는 거였어요. 바람은. 공기는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바로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죠, 바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에 남는 에너지는 에너지가 부족한 어디로 전달돼요?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균형을 이룬대요. 우리가 지구가 흡수하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내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위도별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죠. 그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주는 애가 누구였어요? 대기와 해수까지 우리는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에 식물들이 땅속에 묻힌 후, 그럼 먼저 식물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석탄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화석 연료는 무엇이냐? 그럼 우리 친구들 정답 석탄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화석 연료의 세 가지, 그럼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석탄도 공부했고 석유도 공부했고 천연가스나 메테인 같은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중심부에서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태양의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우리 친구들 뭐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서 질량, 그렇죠. 결손이 생겼다고요.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같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선생님,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수소 원자핵 3개가 라고 되어 있어요. 3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 몇 개라고? 그렇죠. 4개라고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생성되는 입자의 질량의 총합이, 그럼 생성되는 입자의 질량의 총합이라고 하면 헬륨 원자핵을 얘기하는 거죠. 반응하는 입자의 질량의 총합, 얘는 수소 원자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지금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훨씬 더 질량이 아주 조금이지만 컸다고요. 따라서 질량의 총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디귿이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 기억만 고른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헬륨의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요,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질시대에 식물들이 땅속에 묻힌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화석 연료, 지금 우리 식물이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아, 선생님 그거 석탄이에요. 좋아요. 그럼 여기에 석탄 찾아주셔야 되고, 지질시대에 살았던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가 바다나 호수에 묻힌 후 오랜 시간 걸쳐 열과 압력을 받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 만들어지는 화석 연료는 바로 석유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석탄과 석유를 고른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석탄, 석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친구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이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었다라는 부분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화석 연료라고 하면 그렇죠. 석탄도 떠올라야 하고 석유도 떠올라야 하는데 각각이 어떤 생물들의 사체가 각각이 어떤 생물들이 땅속에 묻히면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생성된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화석 연료는요. 자원 고갈 문제가 있대요. 아,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매장량 다 쓰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에너지원 없으니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얘는 맞아요. 환경오염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아, 자원 고갈 문제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 정답, 기억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죠. 니은에 보면 화석 연료는요. 연소할 때 온실기체 CO2 발생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얘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고갈되지 않은 에너지를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고른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번 보면 태양에너지는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했던 광합성인 거죠.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럼 1번은 맞는 이야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는요. 태양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2번도 맞는 이야기. 화석 연료는요. 지질시대의 유기물이 땅에 묻힌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만들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3번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위도보다 고위도에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 근데 우리 저위도에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서 우리 저위도가 뭐였어요? 그렇죠. 에너지 과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고위도에 오히려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더 많대요. 아, 그럼 이거 바뀐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으로 골라두시고 5번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고위도에서는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 고위도에서는요,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났더라. 근데 얘가 부족한 태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었죠. 누가 이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나요? 그렇죠. 바로 대기와 해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어떤 화석 연료가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질시대에 살았던 어떠한 생물의 사체가 바다나 호수에 묻힌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바다 생물에 라고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오랜 시간 걸쳐서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죠, 선생님. 열과 압력을 받는 거예요. 좋아요. 점토광물의 촉매작용과 특수한 세균작용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말 조금 어렵지만 결국에 바다 생물의 사체가 열과 압력을 받았대요. 석유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맞는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우리 기억은 그죠, 아까 바다라고 찾았고 니은은 열이 맞네요. 그리고 디귿에서는 우리 석유입니다. 이렇게 찾았으니까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 니은만 골라준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해시태그 두 번째 태양에너지의 전환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요 POTD로 돌아가서요 오늘 학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친구들 이 POTD 보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그냥 이거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고 그때 질량 결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우리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군요. 라고 우리 친구들 설명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환까지도 우리는 같이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그림 안에서 태양 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전환까지 반드시 우리 친구들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여태까지 통합과학을 배웠던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아마 오늘 강의는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선생님은 왜 저 개념을 내가 공부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우리 친구들 이 통합과학을 점차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태양 에너지 같은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어서 어떠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 4개의 단원을 통틀어서 정말 많은 이 현상들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분절적으로 우리 친구들 복습하지 마시고 태양에너지라는 굵직한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태양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챙겨가시면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 우리 강의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생기거나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핵에너지 얘기할 거예요 라고 하고 핵융합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핵 분열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핵 발전과 또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